네, 안녕하세요. 범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 더 높은 파워로 돌아온 아우디 Q4 e-tron 스포츠백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차량을 협찬해주신 우리 아우디 의정부전 시장의 박성기 팀장님 연락처 나가죠. 아우디 차량들 궁금한 게 있다 혹은 구매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우리 박성기 팀장님께 연락 주시면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연락 한번 주세요. 자, Q4 e-tron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Q4 e-tron 하면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 아우디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보여준 전기차 중에 하나예요. 무난한 주행 가는 거리를 바탕으로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아우디만의 탄탄한 기본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도 작년에 리뷰를 하면서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 자, 2025 Q4 e-tron 스포츠백은 자, 어떤 게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외관. 일단 2024년식이랑 휠 디자인을 제외하고 나서는 큰 변화가 없는 2025년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량이 기본 트림 차량이기 때문에 아우디의 상징과도 같은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일단은 빠져있죠. 기본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통상적으로 전기차들을 보면 뭔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너무 많이 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좀 디자인이 괴랄해지는 그런 차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Q4 e-tron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이 없다. 거의 내연기관이랑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저는 이 점이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스포츠백답게 굉장히 날렵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사이즈 자체가 크지 않죠. 이 차의 전장이 4590,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많이 보는 투싼 스포티지보다도 약간 짧은 차체를 갖고 있으며,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 차량들보다 조금 더 넓다는 점, 그 점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2025년식으로 바뀌면서 변경된 부분은 바로 휠이에요.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기본 트림이기 때문에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프리미엄 등급 같은 경우는 21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이즈만큼은 21인치 휠이 더 크기 때문에 뭔가 웅장한 맛이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19인치나 21인치나 자, 실내를 보시면 아우디가 추구하는 세련미는 바로 이런 거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가득한 그런 멋들어진 실내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일단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위아래 부분이 좀 평평한 이런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잡았을 때 이게 살짝 두꺼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립감도 좋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쁜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본 트림에는 스티어링 휠 열선이 빠져 있어요. 이 겨울에 저도 엉따는 잘 안 틀어도 헨따는 꼭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 트림에는 열선이 안 들어간다는 점, 이게 싼 차가 아니잖아요. 가격대가 좀 있는 차인데 스티어링 휠 열선이 빠져 있다는 점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 있는데 프리미엄 등급으로 올라가셔야만 적용된다는 점, 그 점에 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적용이 돼 있어서 꽤나 만족스럽거든요. 핸들 열선에 이어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아무래도 프리미엄 등급으로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뒤쪽에 계기판에 보시면 일단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왼쪽에 보시는 전기차 관련된 이 배터리라든가 지금 출력에 관련된 저런 게이지가 조금 더 심플하게 표시가 되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만족스럽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시면 일단 디스플레이 화면이 운전석 쪽으로 꺾여 있는 거, 그리고 그 옆에 송풍구 쪽도 되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서 차량 내부를 바라봤을 때 만족도가 되게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자, 디스플레이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화질도 굉장히 깨끗하고 반응성도 되게 빨라요. 거기다가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기능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선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다. 예전에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가 위아래로 나눠진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게 좀 사용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했거든요. 특히나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걸 사용할 때 위쪽에 화면이 뜨고 이 아래쪽에 자판을 입력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나로 통합된 방식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 밑으로 제가 좋아하는 물리 버튼이 적용이 돼 있죠. 요즘 너무 많은 차들이 다 터치 방식으로 변경이 되고 있어요. 뭐 멋이나 이런 거는 훌륭하나 직관적인 면이 좀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이 Q4 e-tron 스포츠백 같은 경우는 물리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기어 레버나 뭐 시동 버튼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데, 저기는 살짝은 좀 단순한, 그 아래쪽에 숨겨진 수납 공간이 꽤나 넓게 자리 잡고 있고, 휴대폰 거치대도 이렇게 적용이 돼 있다는 점, 그리고 세로로 적용된 컵홀더의 경우는 딱히 뭐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컵을 잘 잡아주는 컵홀더가 적용이 돼 있고, 자, 시트로 넘어오시면 시트의 착자감이 굉장히 훌륭해요. 이 옆구리를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등받이, 그리고 엉덩이, 이런 부분들의 착자감이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시트가 적용이 돼 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시트 같은 경우는 합격을 주고 싶고, 일단은 열선 시트만 적용이 돼 있다는 거. 기왕이면 좀 통풍까지 달렸으면. 자, 2열로 넘어가시면 이 차의 사이즈가 4,600이 조금 안 되는 컴팩트한 사이즈를 갖고 있지만 꽤나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제 키 179 기준으로 앉았을 때도 무릎 공간이 꽤나 여유가 있죠. 역시나 전기차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3존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Q4 e-tron 스포츠백 같은 경우는 패밀리카로 사용하기도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한 520리터의 기본 용량을 갖고 있어요. 2열 시트를 폴딩하면 1500리터 가까이 되기 때문에 트렁크 역시도 준수한 용량을 갖고 있다. 제가 24년 Q4 e-tron 스포츠백을 리뷰를 했었고 25년식에 크게 뭐 외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실내나 뭐 외관 이런 부분들은 간략하게 넘어가고, 자, 이 차에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바로 파워예요. 파워. 기존의 Q4 e-tron 같은 경우는 40 모델로 판매가 됐어요. 하지만 2025년식부터는 45 모델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보다 출력이 한 80마력, 그리고 토크가 한 24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286마력에 토크가 한 55.6 정도 수준으로 꽤 많은 상승을 이뤘죠. 그렇기 때문에 제로백에 있어서 변화도 있는데, 기존의 Q4 e-tron 40 모델이었죠. 그 경우는 제로백이 8조대로 그냥 노멀한 수준, 전기차라고 생각하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가속력 수준을 갖고 있었으나, 이번에 바뀐 Q4 e-tron 45 같은 경우는 제로백도 6.7초로서 일상이나 아니면 조금 스포티하게, 이렇게 좀 스포티하게 쏠 때도 이 가속력이 변화됐다는 점, 요즘에 확실히 체감이 돼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차의 배터리는 변경이 되지 않았어요. 모터의 출력만 변화가 됐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적인 부분은 기존과 동일한데 약 400km 정도를 탈 수 있죠. 자, 인증거리가 400km 정도 된다는 건 환경에 따라서 한 20%에서 25% 정도 더 달릴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봄날이나 여름 같을 때는 한 500km 가까이도 달릴 수 있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한 300km대 정도 달릴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출력이 늘어나면서 최고 속도도 올라갔죠. 뭐 우리나라에서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기존에 160km로 제한이 돼 있었던 최고 속도가 이번에 18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또 Q4 e-tron을 만났어요. 이 차량이 진짜 판매가 좀 많이 되긴 많이 됐나봐요. 아우디에서 가장 팔린 전기차, 그리고 내연기관까지 합쳐도 탑5에 안에 드는, 주행에 있어서 일반적인 아우디 차량들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바로 후륜구동이라는 점. 통상적으로 아우디 차량들은 콰트로라고 하는 4륜구동 혹은 전륜의 차량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이 Q4 e-tron 같은 경우는 후륜의 모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 후륜구동 차량이에요. 이 차랑 비슷한 급의 내연기관이 Q5가 있죠. Q5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Q5 같은 경우는 4륜 구동이고, 그리고 전륜 쪽에 좀 구동력 배분을 많이 하는 그런 울트라 콰트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얘 같은 경우는 완전 후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느낌을 더 좋아해요. 경쾌하고 뒤에서 싹 밀어주는 그런 느낌. 전반적인 주행 느낌에 있어서는 Q5보다 이 Q4 e-tron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주행 모드를 살짝 다이내믹으로 놓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이내믹 모드로 놓으면 이 회생제동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이 되네요. 자, 악셀 반응 같은 경우는 워낙 전기차가 빠르기 때문에 딱히 달라진 점은 못 찾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회생제동이 굉장히 강하게 걸려요. 딱 놓자마자 바로 회생제동이 세게 걸리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스티어링 휠 조향 감각 같은 경우도 약간의 좀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우디 차량들은 스포츠 모드로, 그러니까 다이나믹 모드로 바꿔도 좀 헐렁헐렁한 그런 가벼운 스티어링 휠 세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Q4 e-tron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나믹 모드로 바꾸니까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탄탄해지고 좀 땡땡해진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전반적인 승차감은 정말로 만족스러워요. 진짜 짜임새 있게 차를 되게 잘 만들었다, 하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소재 자체도 정말 뭐 싼마이의 그런 소재가 아니고 좀 고급진 그런 하체 느낌들을 많이 전달해주는. 작년에 제가 Q4 e-tron 스포츠백 40 모델이었죠. 그 차를 타면서도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데일리로 타기에 패밀리용으로 타기에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Q4 e-tron 스포츠백 45로 바뀌면서 한층 더 높아진 파워를 가지고 조금 더 만족스러운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점. Q4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수입차를 타다 보면 숫자가 높아질수록 만족감이 되게 높아진다라고들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진짜 이 Q4 e-tron 같은 경우는 한번 타보셔야 돼요. 이 사이즈만 조금 작을 뿐이지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차라는 점 강조하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